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회사 생활을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직을 하면서 제 인생에 아주 큰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길이 맞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조금 독특한 커리어 패스를 걸어왔는데요. 대학교 때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결국 전자공학 엔지니어로 취업을 했지만 결국 몇 년 뒤에 개발자로 커리어를 전환했고 지금은 개발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대학원에서 기술 경영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금 개발자예요. 저는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했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있는 여정, 제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왔고 어떻게 커리어를 만들어 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과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솔직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편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떨듯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들이 절대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커리어를 고민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이니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전자전기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전공을 살려서 전자공학 엔지니어로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첫 취업을 했던 직무는 제 전공에 맞게 어떤 특정 기술의 전자공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개선하고 평가하고 완전 엔지니어링 업무를 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첫 회사에서 만 2년을 근무하고 조금 갑작스럽게 진로를 확 틀어서 개발자로 커리어를 전환해서 이직에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갑자기 개발자가 된 이야기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저는 대학 시절부터 코딩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전자공학과였지만 컴퓨터공학과 수업도 많이 듣고 코딩하는 프로젝트도 많이 했고 해커톤에 개발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있다고 생각할 만큼 코딩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상 취업을 할 때는 이 개발자라는 것을 저의 직업으로 선택하지는 못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코딩을 좋아하고 또 막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개발자를 프로페셔널하게 직업으로 할 만큼 충분히 재능이 있나? 라는 두려움이 일단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아예 컴퓨터공학과를 복전으로 해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취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당시에 제가 복수 전공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고민을 진지하게 했던 게 대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23살 때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 그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처럼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되돌리고 싶은 순간 중 하나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마음이 조급하고 1년도 늦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는지 좀 그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빠르게 취업할 수 있는 전자공학이라는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첫 회사에 공채로 입사한 후에 저는 운이 너무 좋게도 신입사원 치고는 꽤 인정을 받고 제가 그 회사에서 핵심 인재 풀에 등록이 될 만큼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과를 잘 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자꾸만 개발에 대한 미련이 남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지금 다시 돌아가기에는 진짜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이미 포기했던 선택을 다시 꺼내서 되돌리는 느낌이라 그 선택이 더더욱 어렵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회사에서 너무 잘하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들을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아깝고 두려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건 아니야. 정신 차리자. 이렇게 이성적으로 누르고 눌렀는데도 그 미련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내가 지금 26살이 아니라 30살이 돼서도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30살이 돼서도 똑같이 내가 그때 개발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후회를 하고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 늦기 전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2년차 직장인일 때, 그러니까 제가 26살에 다시 코딩 공부를 시작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취준을 다시 병행한 끝에
결국 한 대기업의 개발자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동안 비전공자로서 어떻게 개발자가 되었나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완전한 비전공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부터 코딩을 꾸준히 해왔고 코딩에 대한 실력이나 히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로 제가 재취준을 했던 시절에는 약간 IT 붐이었던 측면이 있어서 조금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비전공자였지만 개발자로 취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중고 신입이라고 하죠. 제 이전 경력을 다 포기하고 신입사원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는 지금 올해로 5년차 개발자가 된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회사 생활을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내가 일을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2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많이 우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저는 첫 회사를 다닐 때 그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았어요. 그 출퇴근 시간이나 야근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때의 제 삶에는 회사가 전부였거든요. 취미도 없었고요. 그나마 돈을 모으는 게 제 취미였고 회사 말고는 어떤 목표나 즐거움도 딱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삶 이꼴 회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차피 저녁에 집에 가도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야근이나 하자. 매일매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특근비 받으면 돈도 많이 모으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제가 많이 2년을 살다 보니까 저의 정신적인 거, 신체적인 모든 것들이 점점 무너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회사나 조직 생활이라는 게 내가 100%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내 능력이 중요한 부분도 분명 크지만 내가 오래 맡은 일이 우리 조직에서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일인지도 중요하고,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나 상사와도 쿵짝이 잘 맞아야 하고, 또 다른 타이밍이나 운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회사 생활이라는 게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나는 이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노력하는 것들이 나의 성장이나 어떤 결과로 연결되지 않을 때 굉장히 많이 무기력해지고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받는 평가가 나를 정의하는 게 절대로 아닌데, 그 당시에는 사회초년생이기도 했고 저도 너무너무 열정이 넘치던 시기라서 그냥 회사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쌓이면서 되게 많이 무기력해지고 좀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요. 퇴근하면 기숙사 방에 가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막 눈물이 나고 내 1년 뒤, 5년 뒤가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이 상황에서 너무너무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좀 더 이악 물고 이직 준비를 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히 저는 이직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절대 이 첫 번째 회사에서와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면서 제 인생에 아주 큰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었는데요. 첫 회사를 퇴사하고 내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첫 회사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근데 솔직히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다면 애초에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문득 제가 이런 문장을 보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맞이해본 적이 없는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이 그 당시에 저의 머릿속에 뭔가 띵 하고 남았어요. 그럼 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 도대체 뭐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딱 떠오른 게 새벽 기상이더라고요. 저는 늘 생활 패턴이 엉망인 삶을 살았었거든요. 매일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자고 아침 8시에 겨우겨우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말에는 11시, 12시까지 자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너무 당연했고요. 그때 마침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엄청 유행을 하기 시작했던 때였는데, 그럼 나도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걸 해서 내가 뭔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겠다 이런 게 절대 아니었고, 약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21년 2월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5시에 어떻게 일어나긴 했는데 책상에 앉아있다가 다시 잠들어 버리고 좀비처럼 멍하게 앉아있고 적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도 저는 그냥 계속 했습니다. 어차피 이거 안 한다고 해도 뭐 다른 걸 할 것도 없으니까 최소한 100일은 버텨보자 하고 계속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두 달이 지나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발자로 새롭게 커리어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출근 전에 2시간씩 알고리즘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알고리즘 인강도 듣고 백준이나 리트코드에서 문제도 풀고 매일 아침 그 2시간을 저를 위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굉장히 신기한 기분을 느꼈는데요. 이게 얼마 만에 느끼는 내가 주도하는 하루인 거지?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스스로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걸 하나씩 이뤄내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별거 아니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삶의 중심이 회사에서 나로 옮겨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낮에는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하고 퇴근하면 그냥 좀 쉬다가 또 출근하기 위해 잠을 자고 이런 회사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밤에도 회사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아침 루틴 해야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잠드는 내 자신에게 먼저 에너지를 쓰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정말 정말 큰 변화였고 정말 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미라클 모닝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벌써 만 4년 넘게 5년차 미라클 모닝러가 된 거죠. 이제 다시 커리어 이야기로 조금 돌아오면 저는 개발자 신입사원으로 새 출발을 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큰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조직을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니었고 원하던 IT 분야로 오긴 했지만 제가 처음 맡았던 업무는 제가 하고 싶었던 세부 업무가 아니었어요. 저는 새로운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보고 되게 깊이 있는 개발을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처음에 배정받았던 업무는 기존에 굉장히 오래된 레거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일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많이 속상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직을 했는데 제가 심지어는 저는 이런 일을 너무 하고 싶어요 라고 되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반영이 안 됐다 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실망도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속상해하는 나날들을 보내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속상해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 그 대신에 내가 지금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출근 전까지 3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앞으로 맡고 싶은 기술을 미리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유데미 사이트에서 수업도 듣고 스터디도 하고 사이드 프로젝트도 혼자 막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주변에 계속 알렸어요. 첫 2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크게 느낀 게 뭐였냐면 사회에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으면 기회가 잘 오지 않는다라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학생일 때는 좋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강점을 알아봐 주실 때도 있지만 사회에서는 아무도 나를 그렇게까지 주의 깊게 봐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어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가능성을 몰라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를 함과 동시에 제가 공부하는 것들을 부서분들에게 공유하기도 하고 여기에 관심 있다는 걸 표현을 해왔어요. 내가 지금 맡은 업무를 잘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그거 외에 제가 저런 것도 할 줄 아네? 쟤는 나중에 저런 일도 해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더 큰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계속 인식할 수 있게 은근히 어필을 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로 그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1도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고 최소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두면 내가 나중에 이직할 때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씩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1년을 막 버티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1년쯤 뒤에 두둥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런칭을 하게 되었는데 해당 프로젝트에서 A라는 기술이 정말 중요하게 쓰일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A라는 기술이 그 전 1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했던 바로 그 기술인 거예요. 제가 이 기술을 공부하고 있고 관련된 개발을 해보고 싶다는 것을 제 상사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다 보니까 포지션이 열렸을 때 그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저에게 제안을 주시게 된 거죠. 이거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제 회사 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날 중 하루입니다. 내가 혼자서 꾸준히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더니 진짜로 기회가 오잖아. 이거를 피부로 깨달은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때 제가 원하던 부서로 드디어 이동을 해서 원하는 기술 분야에서 더 깊이 있는 개발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면서 제가 정말 원하던 분야의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너무너무 크게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스스로 더 큰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주변에 증명을 해내고 알려야 한다. 세 번째로 그 기회가 왔을 때 바로 그 기회를 잡아챌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이후로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더 주도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뼈에 새기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원하는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고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새벽이나 저녁에도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고 자격증도 따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는 또 느낌이 달랐는데요. 내가 커리어를 위해 공부를 하는 게 내가 설정한 목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였고 그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냥 내가 성장하고 있고 내 이력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어요. 혹시나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공부하고 쌓고 있는 것들은 결국 나의 자산이 되고 미래의 기회를 만들어줄 거라는 확신 같은 게 생겼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미라클 모닝이나 저녁 루틴을 실천하면서 저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다양한 활동들도 하게 되었는데요. 스터디나 모임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해본다던가 이렇게 유튜브를 해본다던가 또 운동을 열심히 해본다던가 이런 새로운 도전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제 삶에 더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늘어난 거예요. 일과 무관하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회사 밖에서의 취미나 목표도 꾸준히 만들어가고 삶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좀 깨달았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회사 생활을 하고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저를 더 지치지 않게 만들고 꾸준히 나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돼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나의 중심을 갖고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부서를 옮긴 지 한 3년이 지났을까요? 저는 또 다시 새로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뭐 프로젝트를 맡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서 점점 더 나의 커리어와 나의 업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개발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뭘까? 나는 왜 개발자가 되고 싶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단순히 코드를 짜는 것보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더 좋은 코드를 만들고 더 좋은 아키텍처를 만들고 이렇게 개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개발을 수단으로 삼아서 세상에 더 좋은 서비스와 가치를 만들고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더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개발 그 이상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이런 부분을 더 잘하려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제가 포항공대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면 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공계 대학원을 가지 않고 경영대학원을 다니고 계신가요? 이렇게 많이 의아해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단순히 개발을 잘하는 것보다는 기술과 비즈니스를 동시에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싶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기술을 전공자만큼 잘 알면서 동시에 비즈니스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명확한 목표나 답을 갖고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방향으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일단 준비하고 관련된 경험을 쌓고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또 예상치 못했던 새롭고 재밌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브이로그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최근에 저는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전까지 하던 업무도 만족하면서 하고 있었지만 일을 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깊이 파보고 싶은 기술 분야가 생겼어요. 그러던 와중에 마침 제가 생각하던 방향과 일치하는 기술 조직에서 올해부터 한번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이 왔고 나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업무로 새로운 기술 스택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글로벌 프로젝트도 경험을 하게 되었고 영어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하는 일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지금은 당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렵지만 아마 앞으로 영어 공부라던가 좀 제가 다루고 있는 기술 관련된 이야기들도 차차 더 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뭔가 좀 길고 어쩌면 TMI가 대폭발하는 제 지난 6, 7년간의 커리어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일과 삶의 밸런스를 찾게 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돌아보면 저도 꽤 흔치 않은 경로를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는 6, 7년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랬던 순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기회를 만들 것이고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작은 기회라도 찾아보고 이 회사 밖에서의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나에게 맞는 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또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좀 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행복하세요. 안녕.